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이제 진행된 한 주였는데요. 지금 뭐 가장 관심사는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 예상을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이제 장기화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3월 8일인데, 여기서 이제 한 달 4월 8일, 그다음에 이제 5월 8일인데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유가가 고유가가 돼 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고유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고유가가 된 상태에서 아마도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올라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기름값이 아마 이제 2,100원 이 정도까지 휘발유 가격이 2,100원까지 이제 될 것 같고, 전국 평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오를 것 같고요. 어, 이제 이것은 이제 뭐 국가에서 뭐 세금, 유가 세금을 낮춘다거나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 국제 유가, 국제 유가는 100달러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음, 이제 전쟁 양상으로 봤을 때는 3월 말, 그다음에 4월 말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4월 말까지도 4월 30일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번 전쟁은 이 뭐랄까 장기화로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지금 첫 번째 주처럼 계속해서 미사일을 많이 날리고 그게 폭격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이란이 뭐 항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폭격은 조금씩 잦아들게 될 것 같고, 이제 찔끔찔끔 폭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상군 파병도, 지상군 투입도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이란 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침공, 예, 한 뭐 몇만 명 막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그냥 어떤 뭐 테헤란 자체를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점령해 버린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일부 지역이라도 좀 지상군 투입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최고조가 되었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양상이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질질 이제 끌려가는 거죠. 예.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뭐 다음 주 내로 뭐 미국이 이제 전쟁을 끝낸다. 그것도 어렵고, 한 주 더 하고 끝낸다. 그런 것도 어렵고. 예. 예. 아마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을 끝낸다 하는 것이 4월 30일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간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고유가 상태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4월 30일까지도 끝내지 못하고 이제 5월로 들어가서, 5월에 가서 이때 이제 뭐냐면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하죠. 흔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다. 서로 이제 뭐 완전히 뭐 밀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일단 한 2달 넘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장기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교착 상태에 빠질 거고, 어, 아마 이제 뭐 심한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로 가다부터 이후부터는 좀 심한 전투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꾸준한 전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란이 빠른 시간 내에 뭐 진짜로 뭐 무조건 항복 뭐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 전쟁의 결론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공격을 하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유 힘들어 이제 공격 계속 못하겠다 포기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우는 적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란이 빨리 뭐 항복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결론은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긴다. 예, 결론은 이란이 고개를 숙이고 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떤 시민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면 모를까, 미국의 힘과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이란 내부에서 항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정권을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보면은 아마 이란이 아마 지금 반절 정도 쪼개져 있을 거예요. 한쪽은 이제 민주화를 바라고 한쪽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보수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 아마 반반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장기전, 소모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4월 30일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구 전쟁에서 봤을 때, 거기는 정말 뭐 국경도 이렇게 맞닿아 있고, 가자 지구는 정말 조그마한 뭐 나라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곳이죠. 근데 그런데도 정리를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죠. 예, 근데 이란은 굉장히 땅도 크고 완전히 완벽한 나라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국경이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뭐냐면 뭐 이렇게 그 도하 작전, 아니 그 상륙 작전을 해서 예전에 이라크를 침공했듯이 그렇게 침공에 들어가서 국가 전체를 완전히 확보를 하지 않는 한 전쟁이 빨리 끝나기 어렵죠. 그렇게 확보하러 들어가도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장기화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기화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는 이제 이게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고유가를 불러오게 될 거고, 이렇게 뛰어오르는 유가는 다시 쉽게 빨리 예전 유가로 돌아가기 어렵고, 그래서 상당한 고유가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우리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 뭐랄까 물가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어렵다. 금리 인하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했지만 스스로 이것을 걷어차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정말 쉽지 않다. 예. 잘해봐야 겨우 한 번.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면서 1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려워졌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상방 라인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나스닥 차트 보고 말씀드려보자면,
이 전쟁으로 이제 올해 아마 어떤 조정이 있은 후에 나중에 올라가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바로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아주 쉽지 않다.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문제인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은 주가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다음 주 내로 뭔가 획기적인 전쟁이 끝나는 뭐 그런 것이 생겨야지만 그 여기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고 결국에 추가적인 조정 하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쟁 전황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내로 뭐 획기적인 뭐 어떤 협상이 시작된다거나 그런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지금처럼 계속 그냥 치고받고 계속 하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뭐 협상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전쟁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된다. 아니면 그냥 뭐 진짜 막 지상군 밀고 들어가서 막 끝내버린다. 근데 지상군 작전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돌파가 어렵다. 이미 고점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량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항선을 돌파했고, 자 여기가 저항이었던 가격이었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뭐 가장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항이었던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올지 뭐 살짝 내려갔다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뭐 간다던가 그러니까 일정량 지금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오늘이 저점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급등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규모의 어떤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엘리오트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엄청난 돈이 세계에 풀렸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됐고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이제 한 챕터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 C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한 챕터가 여기서 끝났다.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 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연장을 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통으로 계속 연장해서 본다면은 여기다 좀 이렇게 여기다 조정했다가 뭐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 챕터가 하나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가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누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느냐.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 상승 챕터가 끝나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 저점 라인들이 깨지면서 심각하게 좀 이쪽으로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식시장은 뭐 한번 이렇게 세게 가더라도 그다음 조정을 통해서 다음 올라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이것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한번 에너지를 다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이 에너지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 음. 지루하고 지지부진한 장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어, 이제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살짝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예. 어, 그래서 이제 뭐랄까 횡보장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예. 주식시장이 다시 냉각이 될 때까지. 예. 지금은 과열 상태에 있거든요. 예. 냉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자꾸 여기 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 사람들이 다 팔고 떠났을 때, 예. 바닥인가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죠. 예. 그럴 때 바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뒹굴다가 나중에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식은 그 뭐랄까 좀 파이팅 넘치고 막 지금 막 머리로 막 그 소처럼 막 들이받고 그런 성격의 사람들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게임이에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조정을 해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금만 조정해도 막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하락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난리 날 것 같고 막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형국을 봤을 때 한참 조정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 주식이 올라갈까 그런 것만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다시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 지도를 보시면서 이번 참에 이제 또 중동 이것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 고유가가 지속이 되는데 어, 그 여기가 이제 뭐 미군에 의해서 점령을 해서 미군이 이쪽 부근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은 조금 나아질 텐데 예, 사실 이 이번에 고유가 상황에서 사실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팔고 있는 원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이제 안전하게 확보가 되고 배들이 원활하게 지나다니는 그것이 좀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예. 그리고 이란은 이 가자지구 같은 나라들하고 다르다. 예. 그래도 쉽게 점령을 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다. 음. 그래서 장기화에 대비하셔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제 카톡으로 시청자 한 분이 그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기도 바닥을 좀 다지다가 한번 오랜만에 한번 올라가는가 했더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뚫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도 이 상승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라 그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세력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하고 여기서 이것을 한번 돌파시켰다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가 돌파를 한번 시킨 다음에 무너뜨리죠. 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냥 계속 무너뜨리면 이제 이게 잘 무너질 것 같지만 이 비트코인도 지금 선물 옵션, 레버리지, 온갖 ETF들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 숏을 치신 분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숏을 쳤던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하고 손절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여기서 롱을 매수했던 분들이 하락에서 다시 손절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 하락으로 끌고 내려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너뜨리면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게 잘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무너뜨리면은 그냥 계속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뜨리다가 중간에 한번 올렸다가 떨어뜨린단 말이죠. 이 지지선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예상 경로를 보면은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거다.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무너지는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좀 살짝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인데 사실 이 주가를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이것은 이란 전쟁이 발발했다는 재료보다는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악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새롭게 등장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